화자의 직업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명이랄 게 없어요. 직업일 수가 없고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번 소설은 자살을 다룬 책입니다. 김양하 작가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소설인데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평가를 하면서 읽기보다는 자살이라는 한 주제를 갖고 있는 소설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여자의 시신이 욕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여자는 꽤 잘 나가는 퍼포먼스 아티스트였고요. 유미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미미는 따뜻한 물이 받아진 욕조에서 손목을 그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유서도 함께 있었고 또 뭔가 타살의 흔적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살임이 분명한 죽음이었어요. 영화나 어떤 매체에서 봤을 때 욕조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장면은 좀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욕조에서 손목을 그어서 죽는 방법은 꽤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몸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 피가 좀 빠르게 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서서히 정신을 잃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거는 스스로 그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독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이런 독한 방법을 사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미미 죽음 전 행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미는 죽기 전에 한 아티스트와 공동 작업을 했어요. 사실 미미는 앞서 말했다시피 퍼포먼스 아티스트잖아요. 그녀는 어떤 기록이 될 만한 매체를 이용한 예술은 순수한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는 과정 자체가 뭔가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미미는 퍼포먼스만으로 표현한 예술가였는데요. 퍼포먼스라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애드립 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후작업, 고정작업 이런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신이 하는 예술에 미미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술뿐만 아니라 무슨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한 가지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번아웃, 권태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슬럼프 같은 게 온 거죠, 미미한테. 그래서 미미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예술을 의심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립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방황을 하던 미미에게 누군가가 설치미술작가 C를 소개해 준 거예요. C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설치미술작가 C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개를 할게요. C와의 공동 작업 역시 미미에게는 어떠한 구원이 될 수 없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 영상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 결국 이게 미미의 유작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또 여기 한 여자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유디트라고 불리우는데요. 아주 유명한 화가 클림트의 작품 유디트. 네, 그 유디트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그녀가 그렇게 불려요. 유디트는 집안 전체에 가스를 채워서 질식사했습니다. 가스로 죽는 건 역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 단지 이 돌발 상황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스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가스가 윗집이나 아랫집에 새어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혹시나 이 전기 스파크 같은 게 튀었을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유디트는 미미처럼 자신의 손목을 그을 용기는 없었나 봐요. 이 유디트는 자기 스스로를 되게 아끼지 않고 자기를 되게 막 다루면서도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녀는 볼품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혹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C가 등장하거든요. 네, 앞에서 말했던 그 미미와 함께 공동 작업을 했다는 그 설치 미술 작가 유디트 그리고 유미미, 뭔가 이 두 여자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여자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전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다만 그 두 여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3명의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설치 미술 작가인 C. 그 C의 동생이면서 총알 택시 운전사인
K,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화자입니다. 이 책의 화자의 직업은 뒤에 알려드릴게요. 유디트와 C는 연인 관계였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는 C의 동생인 K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K는 총알택시 기사이면서 또 카센터에서도 일하는, 직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 마력이 엄청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본인의 택시도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차였고, 그런 택시들을 보통 총알택시라고 하잖아요. 그는 엄청난 속도를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K는 조금 어린애 같은, 좀 순진무구한, 유디트와 K는 처음에 만나기를 도박장에서 만나요. 유디트가 술집 여자였거든요. 이 도박을 하고 있는 K를 접대하러 온 거죠. 근데 이 K는 유디트의 어떤 모습에 반해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그 유디트를 술집에서 빼오게 됩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던 오정희 작가님의 소설 새에서도 그 아버지가 술집 여자를 자신의 돈을 주고 빼오는데, 큰 돈을 주고 빼오는 건 어떤 마음에서일까요? 단순히 어떤 물건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진심 어린 감정이 있는 건지, 어쨌든 뭐 이 총알택시 운전사 K는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보여져요, 이 책에서는. 왜냐면 K는 유디트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이 소설 속에서 오직 K만이 유디트를 본명으로 불러요. 세연이라는. 근데 K는 어렸을 때부터 형인 C에게 뭐든지 다 잘 뺏겨요. C는 뭐든지 좀 똑부러지는, 아마 부모가 좀 차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때에 K는 C의 집에서 유디트와 장례식장 뒤처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C의 눈앞에 펼쳐진 건 K와 유디트의 나체였어요. 근데 K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유디트는 C와 또 관계를 맺어요. 누구 하나 정상이랄 게 없는. C는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만 알고, 심지어 동생의 여자를 그런 식으로 빼앗았으면서도 그 어떤 죄책감을 드러낸, 또 그렇게 뺏은 유디트가 가스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알았던 여자의 얼굴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 말고는 딱히 어떤, 또 이 C는 미미랑 공동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역시 C는 미미를 어떤 인간, 인격으로서 보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작품 속에 담긴 하나의 오브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C가 어렸을 때 나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나비를 종류별로 잡아다가 박제를 해놓습니다. 침을 하나하나 꽂아서. 그러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자들을, 나아가 사람들을 그 박제한 나비와 다를 것 없이 대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남자인 화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화자의 직업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명이랄 게 없어요. 직업일 수가 없거든요.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요. 그는 이런 이 사람들을 의뢰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의뢰인과의 거래가,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서는 여행을 떠납니다. 기억에 남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책을 써요. 그리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그는 일단 도서관에 가요. 잡지류를 뒤집니다. 특히 인터뷰들을 훑게 되는데요. 보통 잡지 안에 있는 인터뷰들은 예술가들, 뭐 배우들, 좀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들을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는 이런 냄새를 맡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감정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충동을 느끼기 쉽잖아요. 그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삶이 헛되고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의 눈에는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발견하면 그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이 지루한 삶에서 이제 그만 휴식을 원하지 않냐고. 유디트와 미미는 휴식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 지겨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유디트와 미미가 이 화자에게 조금 특별한 의뢰인이었던 건지 그녀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그 역시 삶의 어떤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도 이제 그만하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 C와 K가 있잖아요. 설치 미술작가인 C의 전시장에서도 이 화자는 계속해서 어슬렁거려요. 그리고 이 K는 C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굉장히 명확한 그런 말을 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죽음의 이 소설 속에는 어떤 피해자나 가해자는 없어요, 사실. 단지 이 화자,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화자 있잖아요. 사실 그는 신일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어슬렁대는 신일지도 모릅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 신이 언제고 나타나서 휴식을 원하지 않냐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문장 자체가 언뜻 보면 굉장히 정당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프랑스의 한 여성 작가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그녀가 마약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냥 뻔뻔하게 정당화시킨 말이죠. 아마 작가는 자살이라는 한 주제를 좀 비꼬면서 말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소설은 그냥 재밌게 읽기보다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살짝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내가 찾아내고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힙니다. 그럼 저는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